이어서 서광덕 부경대학교 인문사회학 연구소 교수님께서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사례인 홍콩 신공항의 건설의 빛과 어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HK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이광덕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쉬어야 될 시간인데 발표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을 해서 쉬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여기 연구소의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항 정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신공항 건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인문학적으로 여기 해학 인문학 세션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어떤 식의 개발 그리고 어떤 식의 보존, 공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홍콩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사례들을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표를 시작하면서 보시긴 아시겠지만 홍콩도 많이 다릅니다. 특수성이. 그 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 다르고요. 그 다름. 그래서 공항이라는 것이 거대 건설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뭘까? 결국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양이기 때문에 해양에다가 어쨌든 건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 건축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것이 거슬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 오른쪽이 이제 광동성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홍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이라고 하면 홍콩 역사는 솔직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살았거나 해적들이 좀 활동하던 곳이었죠. 여기 밑에 홍콩섬 있지 않습니까? 홍콩섬하고 그 다음에 구룡반도 여기가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이 할양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신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홍콩 국제공항은 란타오 섬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홍콩에서 관심이 있으시고 홍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간다의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홍콩섬과 구룡반도 이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밑에 라마섬이라든지 란타오 섬은 그렇게 주목되지 않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그 홍콩 관련 책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홍콩의 4분의 3, 4분의 1은 홍콩섬과 이 구룡반도이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란타오 섬 바로 위에 암초가 있고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거를 밀고 거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홍콩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덕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가덕도가 아닌 저 란타오 섬 그 위에 있는 지금 공항이 만들어진 저곳에 누가 살았는가? 어민이죠. 어민이 살았고 그 어민들은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앞으로 우리 가덕도 이제 공항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버드될 그런 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다 설명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홍콩은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이주자들, 중국 난민들, 그 다음에 영국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다음에 해적들 이렇게 살던 곳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란타오섬과 라마섬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홍콩섬이 아니라 란타오섬의 신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홍콩이 1997년에 이게 개항이 되는데요. 98년에. 그러면 이게 저기 되잖아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반환되는 시점에 공항이 개장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지금 홍콩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돼서 홍콩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홍콩인은 누구인가? 홍콩의 중국화 이런 문제와 공항 건설과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 사업단에서 금요일 날
해양사학회에서 이명건 해양대 건축학 교수님이 하신 발표를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 해양의 바다 근처에다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로이 바다부터 교역의 바다, 요새의 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양 건축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논의하게 될 해상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 그와 마찬가지로 홍콩 국제공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학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570년에 이게 이제 홍콩이 중국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 1688년 향항이라고 하는, 지금 홍콩이라는 명칭이 이때 신안현지라고 하는 지방지에 등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홍콩 역사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943년 난징 조약에서 홍콩이 할양이 되죠. 홍콩섬. 그 다음에 57년에 이제 태평 중국이 난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콩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홍콩의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이 한 세 번이 있는데, 그 세 번의 기준은 전부 다 난민입니다. 그 다음에 1899년에 58년에 구룡반도가 영국 조차가 되고, 99년에 신계가 99년간 조차되다가 반환이 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 전쟁이 나고 난민들이 또 유입되죠. 그 다음에 48년에 국군대전으로 난민이 유입됩니다. 자, 그럼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보면은 지금 현재 홍콩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세대별로 본다면 젊은 세대들은 홍콩인이죠. 홍콩에서 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고. 근데 그 한 70대, 60대는 다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번의 신계라고 하는 지역이 99년간 조차되었다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과 3번이 이제 고룡반도와 홍콩섬 남부 북부. 자, 그러면 원래 홍콩의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탁이라고, 원래는 저기 홍콩 고룡반도 옆에 있는 저기 있었습니다. 그 공항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홍콩섬 남부 4번에다가 홍콩섬을 새로 홍콩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홍콩은 중국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계 1번은 저기 지금 홍콩 신공항이 건설되어 있는 저쪽 란타오 섬이 일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신계는 99년간 빌려 쓰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건설을 할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홍콩에, 저기 영국에서.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신계에다가 짓게 된 것이죠. 원래는 4번에다가 지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콩과 홍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편 전쟁 후에 영국에게 할양된 당시 상주 인구가 해적이 2만 명, 대부분 해적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40년대에 피난민이 유입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 이후에는 또 한 100만 명이 유입되고,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또 피난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식민지였다는 거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피난자라는 이런 구성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홍콩인인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의식과 시민의식 별로 없고, 그 개인의식, 이익, 해적, 상인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97년에 홍콩 반환이 되면서부터 홍콩인은 누구인가, 홍콩은 뭐지? 라는, 그래서 소년 홍콩이다. 홍콩 간다라는 말은 1960년대 홍콩이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누리면서 생긴 말이고, 참전한 미국 군인들에게 전쟁에 왜 베트남과 홍콩은 되게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시로 가는 곳입니다. 전쟁에. 그래서 전쟁의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는 공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서 홍콩 경찰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홍콩의 카이탁 공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는 콜롱베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해상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공항은 대단히 아시겠지만 활주로로 비행기가 내림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데 비하면은 뭐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항이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됩니다. 김해가 내리는 것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쪽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1970년대부터 이미 이전을 해야 된다. 공항이 이렇게 내리는 거죠. 비행기가 거의 집 위에 공각기동대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자, 이거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유지붕이라는 교수가 홍콩 뭐 공항위원회의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런 카이탁 공항에서 챈라콕 공항까지라는 책을 2014년에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홍콩 공항이 어떤 식으로 홍콩 공항 역사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2권에 보시면 이 홍콩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 그 다음에 홍콩 공항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들을 포함해서 구두 역사 인터뷰까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후적이라는 거죠. 2014년에.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이렇게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사전적으로 계속 고민에 들어가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또 논의하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홍콩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반면교사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 왜 해상 공항들이 자꾸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거는 산업화 때문이죠. 동아시아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류와 인간의 인력의 이동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한 공항들이 해상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아까 간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란타오 섬이 생겨되는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퉁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원래 챈라콕 저쪽 지역에 살고 있는 보시겠습니다. 홍콩 정부도 처음에는 공항 건설할 때 공항 건설만 발표했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런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공항이 건설되면서 이 챈라콕 지역에 있던 이런 것들이 허름한 마을집 다 초토화됩니다. 200명의 마을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주했겠는가? 바로 그 란타오 섬에 있는 퉁층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후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홍콩 가서 보시면 이런 사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다신을 모신 홍콩 사원입니다. 그러면 천후묘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민 어촌 공동체 어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섬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론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텔레비전에서 그 지역에 홍콩 국제공항이 건설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어떻게 돼 가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그때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TV에서 나는 강제로 이주당했고 신공항은 마치 폭탄처럼 뭐 나의 모든 걸 날아가 버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 건너편의 퉁충이 신도시로 이제 발전해 가죠. 이주해 간 사람들도 거기 살게 되고. 근데 그 과정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기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그러니까 챈라콕이 들어서 있던 그 마을에서 이 통충으로 온 사람들, 그다음에 통충 다른 지역에서 그 근처에 살던 공동체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완촌이나 이런 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주자들이 다 모여 사는 이런 구성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퉁충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억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자신이 살았던 여기에 핵심 고리는 문화유산입니다. 어업유산일 수도 있고 그 기억들을 97년 이후에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 공동체는 그 기억들을 굉장히 잘 포장해내면서 정부의 공용 문서랑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많은 배상을 받아내고 정책을 잘한다든지.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또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몇몇 연구자에서 미술학자나 문화력자에서 발굴되고 있던 것을 제가 몇 개 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홍콩과 홍콩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홍콩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이 역사의 기억의 문제, 문화재의 유산의 문제 이것들이 홍콩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20세기 말에 홍콩 반환이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홍콩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난민입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던 이 지역은 원래 원주민이 살던 곳이다. 그러면 홍콩은 도대체 뭔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그러면 홍콩은 어떻게 이야기돼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97년에 언론에서 책락콕 공항이 건설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역사의 기억들이 발굴되고 그것이 같이 막 이야기되는 이런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 홍콩은 이렇게 지금 다리가 건설된 건 TV 보셨겠지만 홍콩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화되고 있죠. 이랬을 때 홍콩의 국제공항과 국제공항 앞으로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마카오까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벨트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광건설과 다 맞물려져 있는 부산의 그랜드 디자인, 이거 다 홍콩의 사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본다면 거기서 반면교사, 정면교사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책락콕. 자, 남중국에서 항만, 공항 등의 물류와 여객 이동의 중심지가 이전부터 홍콩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1대1로와 홍콩의 관계, 홍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1대1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웨이강호 해약 경제권과 홍콩. 그 다음에 지금 홍콩은 점점 중국화해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화, 그 홍콩의 중국화 문제 때문에 홍콩인의 정체성 문제가 등장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홍콩 인적 구성은 이전부터 해적, 이주민, 난민, 그 다음에 서양 사람. 여기에 빠져 있던 게 책락콕에 있던 원주민들, 어민들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홍콩에 가보시면 박물관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뭐 해사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궁박물관도 있습니다. 타이완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듯이 그 고궁박물관. 자, 고궁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홍콩의 중국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콩이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도 있죠. 그러면 홍콩에 역사가 있는가? 홍콩은 역사박물관 만들었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안에. 문화박물관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에 책락콕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양인문학 세션 4분의 발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잠시 휴식 시간, 저희 장례 정리만 하고 바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